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벌써 27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맞는 대통령인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살아온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상북도의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점만 똑같을 뿐이고, 김문수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고속열차를 20대 때 이미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낮은 곳으로만 향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베풀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죠. 그런데 재적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노동 3권도 보장되고 또 노동조합이 또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큰 문제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인권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노동의식을 심어주고, 또 너무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스스로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의 삶을 대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너무 많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또 도지사도 하고 그동안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이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것을 뭘 챙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진 거라고는 그리 크게 부자이지 않은 동네에서 24평, 그러니까 실평수는 열 몇 평 되는 아파트 한 채 가진 거, 이게 재산의 전부입니다. 끊임없이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왔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상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서 사법고시를 붙고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삶은 남에게 베푼 삶이 아니고 남이 가진 것을 그냥 그저 뺏어온 삶입니다. 검사 자칭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기도 지사를 했다는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GTX, 판교 이런 사업을 다 하시면서 아니할 말로 그 지역에 내가 어떤 지역이 발전할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 하나만 사놨더라도 지금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일체 자신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장동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다 돌아간 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떠나서 판교 아파트에 특혜 줘가지고 측근 브로커가 구속이 돼 있고, 김문수 지사가 만들어 놓은 경기도 발전의 터전 위에 본인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허가에서 무리를 일으킨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본인 아파트도 대장동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값이 올라서 지금 몇십억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남의 지역구 뺏어서 안전하게 국회의원 되고, 또 남의 지역구 뺏어서 자기 측근들 다 국회의원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이재명 후보의 삶이라는 것은 약탈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능력으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약탈의 삶을 능력으로 포장하는 재주가 있을 뿐이지 김문수 후보처럼 온몸으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몇 주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공약을 내느냐 이런 것에 집중을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사람,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기에 성장해온 이 두 정치인의 완전히 상반된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의 남긴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다투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번 선거가 어떻게 해서 치러지게 됐는지 그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재명 후보가 국회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법부도 지금 본인들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까지 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종적인 권력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 약탈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공약만 봐도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혀 공약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인데 거기에 AI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무슨 기업을 망가뜨리겠다, 재벌을 해체하겠다 이런 말만 해왔지, 이 사람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온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기업으로부터 무슨 광고 떠들어가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연구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법을 좀 바꿔주자 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AI 강국을 만듭니까? 연구자들이 딱 시간 지나면 퇴근해야 되는 이런 나라를 조금만 완화시켜주자라는 법을 저희가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는데도 끝내 거부한 게 민주당입니다. K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요? 우리나라 방산, 탱크 잘 만들고 헬리콥터 잘 만들고 항공기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작년 몇 달 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을 했냐면 방산물자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K방산을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키우겠다는 법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방위산업 방해법입니다. 방위산업 해체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기업이 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해주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라든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가 기업이 하면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6달 전에 방산업체 발목 잡는 법안을 이렇게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무슨 K방산을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두 번째,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특검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사진 한 장도 없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판사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 다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그저께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이런 정당의 후보가 국민을 통합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저께 구미 가서,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구미 가서 한다는 얘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무슨 쿠데타 일으키고 인권 탄압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공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한 발언입니까? 자, 세계 질서의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맞습니다. 중국에는 쉐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 뭐 잘못된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세 가지 기본은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 퍼주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성장이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미국에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할 말하고 협상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쉐시하면 되지 딴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서 우리 한국을, 중국을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용적 외교입니까? 이렇게 공약에 써놨어요. 이렇게 하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해온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공약들을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말하고도 맞지 않고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저 본인들이 어떻게 약탈해 갈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집권하고 나면 이 삼권 장악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으로부터도 뭐 마음껏 약탈해 가고 사법부도 약탈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리 주고, 그리고 무슨 내란이다 어쩌다 하면서 다른 상대방들 핍박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정신 하면서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가두고, 그래서 억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정말 광풍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제2 적폐청산이 시작될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전부 없었던 얘기로 하는, 또 이재명의 죄도 다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이런 정권,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재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이재명의 살아온 삶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뺏고, 이렇게 해서 거대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삶을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한 대통령이냐 나쁜 대통령이냐, 남에게 평생 베풀어온 삶을 살아온 대통령이냐, 아니면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살아온 대통령이냐, 이 두 가지 기로 앞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민주당의 가문이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슨 통합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당의 사람들도 막 뺏어가요. 지금 집권할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늘 그런 것이지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무슨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을 총리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사람들이 막 하면서 우리 당을 교란시키는 것들, 상도의가 없습니다. 정치적 도의도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뺏어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